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철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이번 주 이사를 한다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요즘 집들이. 그래서 그렇죠. 요즘 또 한창 이제 지방에서 대학교 올라온 학생들이 집을 네. 구할 시즌인데 와, 대학생 주거 문제 이거 빨리 정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네, 혼자 사시죠? 네,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식품 전문 기업 팔도입니다. 1983년 한국 야쿠르트가 라면과 스낵 사업을 시작하면서 설립을 했는데요. 2012년에 독립한 후 현재는 한국 야쿠르트의 최대 주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설립 당일부터 라면을 출시해 3년 뒤엔 라면의 원조인 일본에 역수출을 하는 등 급속히 성장했는데요. 비빔면과 왕뚜껑, 도시락, 불짬뽕, 꼬꼬면 등 수많은 히트 상품과 함께 비락식혜와 산타페 커피, 어린이 음료 뽀로로, 지리산 맑은 샘물 등 각종 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물류와 해외 영업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팔도 하면 라면도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비빔면이 저도요. 가장 인상이 깊죠. 저는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3번씩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부모님께서 고기랑 함께 이렇게 아. 고기 해주시면 열무랑 먹어도 비빔면 먹으면 맛있고. 너무 맛있거든요. 우리 이영훈 네. 학생님은 팔도의 어느 제품을 좋아하시죠? 저는 도시락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좀 저렴하고 이게 금방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네. 근데 최근에 친구가 러시아에 네. 여행을 가 있는데 도시락이 거기에 그렇게 히트를 많이 친다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먹는데요. 그렇군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우리 꾸경님도 팔도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예, 저는 일단 팔도에 좋아하는 게 뽀로로 음료를 역시 뻥이요? 아니 근데 팔도가 뽀로로로 근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애기들이 저도 조카들이랑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음료가 많지만 뽀로로를 항상 집어. 근데 이게 왜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보다는 이게 이미지가 되게 컸던 것 같고 팔도 같은 경우에 이제 또 83년생 저랑 동갑. 제가 잘 되네요. 예. 83년생 중에는 잘된 축에 속하는. 잘 되네죠. 예, 네. 83년생들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예, 잘 됐어. 팔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팔도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20만 8천여 건 정도 언급됐습니다. 맞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비빔면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비빔면 외에 팔도 다른 제품은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게 왕뚜껑이 안 나옵니다. 뽀로로도. 네, 그래서 제 생각엔 그 두 제품에 대해서는 아마 팔도 것이다라는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의 어떤 인지도에 비해서. 라면이란 영관어가 2위였고요. 그 외에는 농심, 오뚜기, 삼양, 한국 야쿠르트, 연보 뭐 이 정도의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팔도의 채용이 궁금한데요. 홍쌤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근에 그 신입 인턴 그리고 경력 사원 공채가 열렸어요. 그래서 영업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영업은 신입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경력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경력 채용이라고 하면 통상 2년에서 한 3년 정도는 채워져야 일반적으로 도전이 가능하다. 이건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업하고 나서 내가 이제 여기서 더 좋은 기업으로 점프할 때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또 마케팅 채용이 있었고요. 생산, 여기 이제 품질 관리하고 생산 관리로 나뉘어져서 공채가 흘러갔습니다. 근데 독특한 점 이제 정규직으로 나중에 전환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서류 전형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부서장 면접, 그다음에 임원 면접, 그다음에 인턴 사원으로 선발되고 나서 한 11주 정도 인턴 생활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식의 공채 프로세스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네. 그래서 라면 얘기를 하니까 좀 공감도 많이 하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네. 네. 그럼 팔도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캠퍼스 특파원 이호원입니다. 자, 오늘의 기업 팔도인데요. 팔도에서는 이 라면 시식 면접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제작진에서 저에게 시험을 준비를 했네요. 이 둘 중에 그런 면접이면 팔도 자신 라면을 있을 것 고르는 게 같지 않아요? 미션인데요. 라면 제가 10년을 먹었거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취를 10년 했기 때문에. 제작비로 배채워버리기. 근데 팔도가 면이 좀 얇잖아요. 그쵸. 네. 먹자마자 알잖아. 정확하게 요게 팔도 라면입니다. 지금 자취 10년 차이기 때문에. 네? 둘 다? 네, 알아요. 제가 이게 팔도로 했지 이거 팔도 아니라고 안 했잖아요. 둘 다 그래 아, 둘 다 아니라고 안 팔도예요? 둘 다 팔도예요? 정확합니다. 저는 맞았어요. 너무 창피한데요. 일단 팔도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러 가시죠. 들고 가겠습니다. 방학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제가 대외 활동하는 게 있어서 잘 마무리하고 대외 활동 어떤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저 영삼성이라고 이제 영삼성. 삼성에서 대학생 기자단 하고 있거든요. 영삼성이라면 그 박은송 학생이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이 많네요. 박은송 학생 혹시 디테일한 그럼요. 너무 후배들의 롤모델. 후배들의 롤모델. 자, 그럼 박은송 학생의 장점, 자랑 세 가지. 첫 번째. 세 가지요. 세 가지가 안 되나? 아는 사이에? 첫 번째. 기사를 되게 학생이랑 아는 톡톡 튀게 잘 쓰세요. 자, 두 번째. 기사뿐만 아니라 영상 같은 거 하실 때도 되게 네. 청산 뉴스처럼 잘 하셔가지고 저희 취향 저격 면접편을 보시면 아주 그게 박살이 날 거예요. 영상에 맨날 면접에서 박살 나거든요. 저희 환상을 네. 안 보는 걸로. 자, 세 번째. 칭찬, 자랑. 세 번째는 이제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는 걸로. 오늘의 기업이 팔도라는 기업이거든요. 팔도 알고 있어요? 왕뚜껑이요. 싼 맛에 많이 먹었으면 좋잖아요. 자취하세요? 네. 양이 좀 많아 보이네요. 또 좋아하는 팔도 제품 중에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 또 역시 팔도 하면 팔도 비빔면이 제일 비빔면. 유명하잖아요. 네. 번거로워서 많이 해먹지 못하는데 근데 이제 삼겹살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비빔면 재정 씨랑 귀찮아서 같은 먹는 사람이 네. 삼겹살까지 구워가지고 그냥 먹을 때는 이제 별미니까. 비빔면 CM송을 알고 있죠? 네.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Shake to the left side, shake to the right side. 팔도 비빔. 방학이잖아요. 방학에 대한 좀 계획 같은 게 있어요? 1월에 제주도를 갔다가 바로 러시아로. 제주도 갔다가 러시아로. 네. 러시아에서 정말 잘 팔리는 우리 한국 제품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어요? 라면류가 굉장히 잘 팔린다고 알고 있는데 라면 중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잘 팔리는 신라면 과 네모난 도시락 혹시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고 그러면 러시아에서 그런 한국 라면이 잘 팔리는 이유는 혹시 유추해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요리 자체로는 네. 뜨거운 국물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팔도라는 기업의 제품 중에 혹시 알고 있는 제품 있어요? 팔도 비빔면, 비빔면 또 혹시 알고 있는 게 비락식혜. 비락식혜. 네.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많이 선호하죠? 식혜를 원래 좋아하는데 자주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오. 가장 선호하고 있어요. 비락식혜라는 브랜드를 봤을 때 이런 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뭐 맛이라든지 뭐 다양한 전략이라든지 경영 전략이라든지. 식혜라는 특성 자체가 밥알이 있기 때문에 캔에 달라붙어서 그게 좀 걸리적거리는 거? 그거는 캔을 탈피하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고. 자취생의 친구, 가장 친구 음식이 있죠. 뭐죠? 햇반 이런 거 말하는 건가? 라면. 라면이요? 네. 라면 많이 먹죠, 자취. 네, 라면 많이 먹죠. 일주일에 몇 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빠지지 않고 먹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라면. 진라면 좋아하고요. 혹시 팔도는 어때요? 팔도는 좀 구체적으로도 면을 좋아하거든요. 다른 거 제품에 비해서 꼬들꼬들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면이 다르죠, 팔도라는 다른. 그 브랜드를 봤을 때 이 면은 이렇겠다라는 생각이 남아 있어서 카메라 봐도 떨리지도 않고 되게 특이해요. 카메라를 좋아합니다. 본인의 꿈은 뭐예요, 꿈? 저는 아나운서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방송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운서는 좀 방송인이 되기 위한 좀 곁다리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저의 최종 꿈은 셀러브리티. 내가 정말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아, 이런 사람 없고 저는 꺾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 GD. 보고 있나? 오늘 밤은 삐딱하게. 정말 영훈 학생 똑같네요. 이제 진짜 이제 방송 들어가서 진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팔도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비빔면으로 유명한 팔도. 비빔면. 네. 본인만의 비빔면을 좀 맛있게 먹는 노하우가 있어요? 골뱅이 살짝 넣고 오이 살짝 썰어서 넣으면 이런 거 다 잘린다고 하지 말라고. 네,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들, 특히 자취생들에게 역시 팔도 제품들 인기가 많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팔도는 비빔장을 독립시켰다고 카더라. 그러니까 이 비빔장이 뭐냐면 우리 팔도 히트 상품이죠. 비빔면 안에 있는 그 비빔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것만 따로 판매하는 그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34년 만에 뭐 비빔면의 비법이 담긴 그 소스가 정식 제품으로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 스토리를 보면 올해 4월 1일 날 이제 만우절에 팔도 그 기업 블로거에서 팔도 이 만능 비빔장 출시라고 이제 그때는 이제 펀 마케팅식으로 이제 노출이 됐죠. 근데 그때는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5월 달에 팔도 비빔면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별도로 이제 비빔장을 하나씩 고객 사은품으로 증정을 했는데 그 무려 그 양이 한 200만 개 정도 되고 금액으로 치면 10억 원어치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소비자 마케팅을 할 때 고객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키고 또 이런 서비스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제품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1차 생산을 약 한 15만 개 정도 생산을 했는데 22일 만에 이게 실제로 이제 완판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빔면이라는 건 아주 독보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비빔면 자체의 매출뿐만이 아니라 그 비빔장을 활용해서 일반적인 소스 시장에도 좀 어느 정도 진입을 하려는 팔도의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빔면 이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원래 비빔면 먹으면 하나는 적고 2개 끓이면 좀 많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120%의 양으로 비빔면 이렇게 면도 120% 그리고 스프도 120%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틈새를 잘 노리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멘트 80%만 해주세요. 너무 120 넘었어. 너무 많았어. 자, 그럼 여기 팔도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 연봉이 5,885만 원입니다. 사원이 3,624만 원, 대리가 4,809만 원, 과장이 5,183만 원.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라면 회사 치고는 상당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과급 뭐 이런 거 다 포함이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멘트가 많아. 네, 홍쌤 그럼 팔도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이제 학생 중에는 좀 시험 공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공채를 보면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대졸 이상이기 때문에 뭐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누구나 이제 도전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매장에서의 판매 경험이라든가 유통업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좀 보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직이라고 하면 이제 품질이나 생산 관리에서는 4년제 이상으로 이제 채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은 식품 관련 학과 또 이공계 전공들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쪽으로 전공을 하고 또 위생 관련돼서 교육 과정을 받고 또 품질 관련된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수했던 친구들이 이런 식자재 회사의 제조 생산 직군으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자, 팔도의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라면은 편의점, 샵 PB의 제왕입니다. 우리 또 라면 하면 특히 또 컵라면 아닙니까? 컵라면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바로 편의점이랍니다. 그렇죠. 일반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아마 팔도라고 하는데 이건 뭐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팔도라면은 또 히트작이 굉장히 많은데 편의점 판매에 매진한 이유가 뭘까요? 팔도 같은 경우는 비빔면 빼놓고는 거의 컵라면이 많이 팔리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점을 좀 보완하려고 도입한 시스템이 편의점이라든지 할인점의 PB 상품 라면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GS25의 공화춘 짜장 짬뽕이라든지 틈새 라면, 그리고 화통 라면, CU의 배 터질 라면, 세븐일레븐의 라면 땡기는 날엔 이 라면, 롯데마트의 롯데라면, 그리고 홈플러스의 홈플러스 라면 같은 주요 PB 라면을
모두 팔도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대박이 난 게 이제 틈새 라면이라는 건데 그렇죠. 2009년 가을에는 아예 이제는 PB가 아닌 팔도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슈퍼나 할인마트에서도 판매를 시작하는 등 이렇게 판로를 넓히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은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이걸 통해서 어쨌든 판로를 넓히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같은 종류의 식품도 판로를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팔도의 이런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홍쌤? 그러니까 라면 업계는 과점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가장 그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농심이고, 그다음에 오뚜기가 최근에 이제 독보적으로 매출이 뭐 2조 정도 오르면서 2위 자리를 확고하게 굳히고 있는데, 팔도는 좀 업계 순위가 좀 하위권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봉지 라면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좀 비빔면 빼고는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도시락이라는 브랜드, 왕뚜껑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또 컵라면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프리미엄 라면 시장이라든가 봉지 라면 시장에서는 저 경쟁자들한테 조금 열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또 1인 가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보고 전략적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10년 만에 컴백, 샵 탕의 원조입니다. 우리 그 팔도가 1986년에 출시했다가 매출 부진으로 우리 단종했던 설렁탕면을 최근에 다시 출시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그 좋아하는 게 또 설렁탕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단종의 아픔을 겪지 않길 바라면서 훨씬 업그레이드 돼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겨울이라서 탕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계절 때문에 단종된 제품을 다시 컴백시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전쌤? 뭐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매출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6년에 최초로 설렁탕면을 선보였었는데 2007년에 단종을 했다가 이제 진국 설렁탕면이라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해외에서의 꾸준한 인기와 수출이 좀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23개국에 수출되고 있고 연간 2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더기 스프에다가 진짜 소고기 수육, 그다음에 동결 건조 파를 이번에 넣어서 내놨기 때문에 뭐 풍미하고 식감이 더 좋다고요. 저도 예전에 이거 참 좋아했었는데 국내 설렁탕면 시장이 2015년에 261억 정도, 2016년에 266억 원으로 소폭 신장을 하고 올해 7월까지 172억 원이 판매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6% 상승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아마 원조 설렁탕면을 만들었던 팔도 입장에서는 이 어떤 상승세를 함께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팔도 설렁탕면 외에도 농심 등 다른 곳들에서도 이제 과거 출시했던 제품들을 재판매한다고 들었거든요. 업계의 이런 움직임,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고 마케팅, 뭐 레트로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 고객들은 과거의 향수를 다시 좀 떠올리면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 또 새로운 계층들에게는 또 신선함을 줄 수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의 그 제품 자체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출시가 가능하고,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진국 설렁탕면도 결국 사리곰탕면에 밀렸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다시금 이제 그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롯데제과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아우터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밀려가지고 단종됐는데 최근에 이 과자를 다시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름도 재밌게 또 그치 뭐 이렇게 좀 타겟팅해가지고 레트로 마케팅, 그러니까 향수를 좀 자극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오비맥주도 레드락 제품, 그러니까 과거 국내 최초의 그 레드비어라는 문구를 활용해가지고 출시가 됐는데 그 당시 때는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크래프트, 그러니까 수제 맥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비 입장에서는 또 이 제품을 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수를 좀 불러일으키고 기업 입장에서는 출시와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보다 보완된 정책을 꾸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라면 회사에서는 이렇게 신입사원 뽑을 때 라면을 직접 맛보게 해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해서 시험을 보던데 그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어떤 점을 이제 지원자들로부터 발견하고 싶으신 건지 또 궁금합니다.
뭐 물론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가고 관심도 많이 가져가겠지만 근데 막상 입맛이 좀 까다롭지 않거나 입이 무딘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식견과 안목이 필요하고 소비자들 관점에서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를 해야 되니까 라면 맛에 대한 어떤 예민함을 갖고 있는 건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제 판단으로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리크루팅이라는 건 채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일반 대중들에게 공표하는 또 다른 창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라면 회사가 이렇든 신입사원 뽑을 때도 맛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라면 기업의 맛에 대한 어떤 브랜드, 로열티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리크루팅을 그런 홍보의 어떤 전략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전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기업은 그걸 연습하라고 뭐 시키는 건 아니지만 또 취준생들은 또 모여가지고 라면 끓이면서 그 테스트를 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라면 기업이 지원서를 내는 친구들은 유통도 쓰고 패션도 쓰고 다른 기업들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게 취준생들의 현실인데 너무 좀 가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좀 활용도가 있는 절차라 하더라도 조금 좀 없어졌으면 좀 비중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들어볼까요? 이번에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베트남어 구사 가능한 사람한테 좀 더 가산점을 주는 건지 혹은 아닌지 만약에 가산점을 준다면 어느 정도 구사해야 하는지 그런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팔도에서 러시아 수출이 많아서 러시아어 그 가능자를 우대하는 또 직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뭐 베트남 쪽으로 좀 사업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쪽도 좀 그렇게 바라봐야 될까요? 신흥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어, 마이너, 베트남어 이런 서반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 능력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취업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메일을 많이 활용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더 많이 쓰게 될 때가 많죠. 중어가 예를 들어 마이너가 거의 완벽한 수준인데 영어가 뭐 예를 들어 한 6급이다 스피킹으로 치면 뭐 5픽으로 치면 IM 정도라고 하면 물론 제2외국어에 대한 능력은 충분히 좋지만 제2외국어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칼날이 있는데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칼 자루가 있어야 되겠죠. 이 칼 자루는 사실은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좀 같이 맞춰야 된다는 점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어떤 학생들은 야 이제 베트남이 뜨니까 베트남어만 잘하면 취업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어도 같이 평가가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감을 갖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실력도 갖춰야겠네요. 예.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영훈 씨. 네. 한국 국민성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로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가 봐도 좀 행복한 그 곳에, 행복한 상황에 있더라도 비교를 통해서 좀 행복감이 낮은 것 같고요. 좀 더 높은 곳만을 바라보면서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행복감이 전체적으로 낮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국 국민들이 잘못된 건가요? 뭐 그거 다 문화적인 뭐 그런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뭐 좀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떤 종류의 라면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자취를 하다 보니까 라면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라면들 있지 않습니까? 뭐 비빔면이라든지 뭐 부대찌개 라면 이렇게 특별하게 나온 라면들을 먹으면은 늘 라면 먹으면서 좀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런 특별한 라면을 먹으면 뭔가 좀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 더 해먹고 좀 대접받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라면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하게 업무가 과중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신입 사원을 뽑을 때나 혹은 그 승진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기대한 업무의 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 다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야근할 일의 분량이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국민성 관련된 이야기는 좋은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런데 선진국 시장은 누가 옆집에 무슨 TV를 들어놨어라고 해서 내가 그 TV를 사진 않지만 우리나라 고객들은 이제 주변 시선을 굉장히 많이 살피기 때문에 누가 이 가방을 들었어? 그럼 나도 이 가방을 사야지. 이런 트렌드가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약점이라고 뭐 나쁜 부분은 아니지만 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특징을 지적한 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1인 가구를 뛰어넘어 1인 체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대한민국 그 소비재 시장의 특징입니다. SNS상에서도 그냥 선물하는 게. 그러니까 SNS 선물이라는 건 과거에는 이 사람을 만나서 인사차례도 하고 뭐 내가 보온도 해야 되는데 이거 선물 하나로 끝나게 되거든요. 이런 소비 트렌드하고 좀 연결져서 이야기를 조금 더 강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부대찌개 라면 뭐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면 하나를 먹으면서 내가 라면이 아니라 조금 더 정찬 음식을 즐긴다는 그런 느낌을 주겠다는 그런 답변은 좋은 것 같고요. 야근 관련된 부분들은 뭐 또 아까 이상한 소리 했는데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건 기업이 야근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짜고 제조 공정을 이렇게 흘리겠다라고 플랜을 짜도 실제로 공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생기고 시장의 움직임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라고 하면 이렇게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그 기간 내에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야근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내가 그냥 힘들어도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회사 생활이라는 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물론 내가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어프로치하는 게 임원분들에게는 더 주파수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팔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또 한 줄 평을 한줄평.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팔도 비빔면을 넘어서 하지마 너 다음부터 한 줄. 죄송합니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팔도가 잘하는 건 이 작은 시장의 최강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작년에도 그러했고 이 짬뽕 라면 시장이 아주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농심도 그렇고 오뚜기도 그렇고 아주 치열하게 격전장이었죠. 하지만 비빔면 시장은 팔도가 정확하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그 누구도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비락 식혜 이 상품도 그 시장이 뭐 엄청나게 성장할 시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시장이고 또 식혜 음료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또 거기에 최강자고요. 그다음에 아까 뽀로로 음료 얘기했는데 그 유치원생들 사이에서는 뽀로로 음료수가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메리카노 같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먹는 게 제 아들도 항상 편의점 갈 때마다 그걸 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큰 시장에서 내가 정말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경쟁자들과 경쟁하면서 매출을 늘리고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시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시장이 사라지지 않는 시장을 독점하는 그런 기업들도 저는 우수한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여러분들이 자소서에도 좀 녹여내시고 면접장 가서도 그런 주파수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식품 전문기업 팔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식품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스템 개발 분야의 미들맨, 코리아센터닷컴 시스템 개발 분야를 지원한 김기훈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여러 관련된 과제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친구들이 어느새부턴가 저를 미들맨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를 새로운 기술이 있을 때 혹은 모르는 기술이 있을 때 스스로 공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개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TCP/IP 과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제를 채팅 프로그램으로 잡고 개발 환경을 준비하던 중에
기존에 배웠던 언어들이 아니라 Node.js라는 언어를 이용을 한다면 채팅과 관련된 통신 라이브러리가 많아서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코드를 더 짧고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코드를 2주 동안 매일 1시간씩 공부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고, 그러한 자기 개발을 통해 코리아센터닷컴의 인재상인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기 개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기 소개서에서도 좀 언급되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본인이 이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고 자기 개발 관심이 많았다라면 네.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2주에 1시간씩 하는 것보다 예. 하루에 3-4시간씩 혹은 대여섯 시간씩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학습에서 더 유리했을 것 같은데 예. 왜 굳이 이렇게 2주를 1시간씩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 저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공부할 때 짧게 공부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 제가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는데 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강의도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이 제가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뭔가 네. 어떤 것을 학습할 때는 몰입해서 단시간 내에 빨리 배우는 게 기억에도 더 좋고 빨리 어떤 좀 더 적용하는 데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비효율적이시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Node.js뿐만 아니라 여러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몰입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좀 꾸준하게 그것을 보면서 저한테 습득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2주라는 조금은 애매할 수 있는 시간을 사용해서 습득을 하였습니다. 다소 이제 약간 어떤 자기 개발이나 공부를 좀 더 할 때에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좀 더 몰입해서 또 다른 개발자들을 보게 되면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할 때 뭐 밤을 새워서 최대한 것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있어서 2주에 1시간씩 하는 건 약간 다소 비효율적이다는 어떤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것을 또 대처할 때 그러한 어떤 자신의 어떤 이유나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서 또 비교적 잘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는 답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로 꼭 예. 개발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분야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전자상거래 분야는 기본적으로 제가 학교에서 많은 컴퓨터 관련된 분야를 공부해 보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찾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눈에 띄는 변화를 찾는 게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관련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분야, 전자상거래를 만드는 분야가 나한테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눈에 띄는 변화 예를 들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C 언어나 자바를 통해서 언어를 개발을 한다면 코드가 100줄, 1000줄이 되어도 나오는 결과물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안에 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뭐 HTML, 자바스크립트 등과 같은 프론트엔드 기술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편히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서도 버튼을 눌렀을 때 커다란 변화, 뭐 혹은 메시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목록이 나온다든지 이런 커다란 변화를 통해서 재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변화가 좋아서 이 전자상거래 쪽으로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개발자로 지원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가 뚜렷한지 일단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하고 싶은 분야가 일단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대답에서. 그리고 뚜렷한 변화가 있어서 관심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다른 분야도 뚜렷하게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뭐 설명하는 부분에서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의도한 대답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코리아센터닷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이런 거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코리아센터닷컴의 메이크샵의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시드물이라는 화장품 사이트를 많이 사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시드물에서 느꼈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포토 리뷰라는 페이지가 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포토 리뷰가 통해서 10,000개가 넘는 리뷰가 많이 올라온 것을 보았는데 그런 포토 리뷰를 보면서 화장품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고, 두 번째 특징은 성분 관리라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분 관리 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피해야 될 성분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성분 관리 페이지를 통해서 화장품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시스템 관리자의 업무로 보면 소비자가 편리하게 주문이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소비자로서 뭐 그런 정보를 보고 하는 거는 좋지만 그럼 그 이용해 보면서 내가 개발자가 된다면 좀 어떻게 고쳐보고 싶다, 개선해보고 싶다, 혹은 이런 점은 좀 좀 불편하다 생각했던 게 혹시 있나요? 저는 시스템 개발 쪽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쇼핑몰과는 크게 상반된 부분적인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송이나 개발하는 주문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또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잘 되어 있는 회사에 기훈 씨가 개발자로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드물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없었지만 코리아센터닷컴의 주 서비스인 메이크샵은 사이트 내에서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시드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그 시드물의 관리자와 메이크샵이라는 그 상관관계 속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안에서 17년 6월에 메이크샵의 기존 서비스인 몰톡이 바로톡으로 대체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3가지 CS 분야인 환불, 교환, 취소 등의 업무가 자동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과 같이 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더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개선점은 찾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또 고민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그 입사 후 포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었고요. 이것은 그 지원자의 직업관을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입사하고 싶은지 의지나 관심을 볼 수 있는 그 질문 항목이기도 합니다. 업계의 최고 그런 회사에 지원을 했을 때 사용해 본 결과 모두가 잘 되어 있다 이런 긍정적인 대답은 입사하기에 그 매력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꾸준히 그 살펴본 결과 내 눈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 보였고 부족한 것을 못 찾더라도 내 눈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할 것 같다. 이런 관심들을 계속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책을 아까 좋아한다고 제가 읽은 영상에서 봤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책을 보기 시작한 거는 중학생 때 친구들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소설을 추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소설을 보고 뭐였는데요, 제목이? 그 룬의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판타지 소설을 보고 책이 재밌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책에 대한 관심을 고등학교에서는 도서부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더 다양하게 또 그러면 책과 지금까지 한 몇 권 정도의 책을 읽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뭐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한 400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책을 잘 읽고 있어요? 예, 책을 잘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한 달에 한 권은 읽고 만약에 시험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한 2달, 3달에 한 권은 계속 꾸준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뭐예요?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숭홍링 저자의 화폐전쟁이라는 책입니다. 화폐전쟁.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거절을 잘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
라고 이렇게 지금 고쳐나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 이게 내가 문제구나, 이게 단점이구나라고 깨닫게 됐으니까 뭔가 고치려고 노력을 시작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2학년 2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예, 복학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뭐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팀원들을 구하고 역할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러한 부탁을 계속 받아서는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때 그래서 지금 고쳐나가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뭐 지금 1년 된 건가요?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 인식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이후로는 대부분 고쳐졌습니다. 아, 다 고쳐졌어요? 네, 그냥 그럼 최근에 거절했던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 거절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예,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단점도 상당히 좀 자기소개서 쓸 때 쓰기가 불편한 항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쓰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상황을 봤다 그러면 단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아실 수 있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뭐냐면 이걸 깨달은 계기나 어떤 경험, 그리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소서엔 쓰여 있지만 면접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답변까지도 요구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례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해냈다는 건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됐겠죠. 그래서 그 준비 때부터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나는 뭐라고 했을까?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웠습니다. 본인이 지금 대표적인 경험을 한 5가지 정도를 활동해서 적어주셨는데 예. 이건 학교에서 했던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했던 건 아니시죠? 네. 네.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팀장을 한 3번 정도 하고 팀원은 한 2번 정도 했다고 적혀 있네요. 네. 본인은 본인이 평가할 때 있어서 좀 주도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팔로워에 좀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도적인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도적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일단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아이디어의 많은 제시를 통해서 제가 그 개발 방향을 좀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도성은 뭐 이해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없나요? 뭐 아이디어를 뭐 내는 부분에서 주도성, 그 다음에 팀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예,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의 경청을 한다는 점을 통해서 역할 분배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씁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팀장을 했다라면 여기 팀장 3번 적혀 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팀장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세운 겁니까? 그 팀장을 했던 경우에는 제가 대부분 제가 낸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발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될지 먼저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팀원들이 저보고 팀장을 맡아서 이러한 부분에 신경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죠? 저는 그렇게 팀원들이 저의 아이디어를 믿어주고 그리고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함으로써 저는 좀 더 잘해야겠다는 그리고 좀 성취감 같은 걸 느낍니다. 그럼 팀원으로 일했을 때는 뭐 시기가 되게 다 비슷비슷한 시기인데 예, 맞습니다. 팀원으로 활동했을 때는 어떠한 측면 때문에 내가 팀원으로 활동한 겁니까? 리더가 아닌? 그때는 아이디어를 되게 공통적으로 주제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낸 팀장의 말을 따라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팀원으로 활동했을 때 본인이 보였던 주도성은 어떤 뭐 영화 예를 들면 예. 영화 ML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 나갈 때 예.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한 건 무엇입니까? 팀원으로서? 팀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한 부분 말씀이신가요? 네. 팀원으로 했었을 때는 역할을 분배받아서 주어진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의 업무에 신경을 썼습니다. 주도적으로 해나간 부분은 없어요. 팀의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셨나요? 항상 우리가 뭔가
뭔가 하려면은 예. 각자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각자 일을 뭔가 이제 합치거나 모였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다양한 파생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본인 특별히 기여한 부분은 없으시고요. 본인의 일에 충실했다. 기술적인 면으로는 특별하게 뭐 한 그런 것은 없지만 그 영화 설계 시스템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역시 중간에 팀원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조율한 적이 있습니다. 주도성에 관련된 질문을 좀 더 하게 되었는데 다소 약간은 좀 아쉬운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도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개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좀 더 보고 싶었었는데 다소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주도적인 어떤 부분을 자신이 낸 아이디어 정도 수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개발 전 과정에서 아이디어서부터 개발 전 과정 어떤 마무리까지 뭔가 주도성을 갖고 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다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IT 분야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전문기업인 코리안센터닷컴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청을 통해서 팀워크와 그리고 책을 통한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사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통해 트렌드에 맞게 꾸준히 변화를 하면서 그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훈 씨와 모의 면접을 진행해봤는데요. 네,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간단하게 좀 평가를 드리자면 저 오늘 A 등급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약간은 뭐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좀 안정적이다. 그다음에 저 직무기술서를 아까 우리 얘기했었을 때 좀 표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개발자로서 갖고 있는 어떤 컨디션 능력이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질문을 미스하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지원자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약간 개발자들도 약간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나 욕구가 강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이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개발하고자 어떤 자기 개발적인 어떤 욕구 그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적극성 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 등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높은 등급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삼촌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A+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이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거기서 약간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B+, 그래도 뭐 합격권이죠. 그렇죠. 거기서 약간 좀 내려갔는데 그래도 B+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A 등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모습이 저도 좀 좋았고요. 그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이제 우리 그 세 명을 골고루 보려고 하고 말하는 자연스러움이 저는 이제 원래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일을 하고 말을 할 것 같아가지고 좀 그 미들맨이라는 키워드가 좀 저도 이제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네. 아 오늘 그러면 첫 지원자 합격인가요? 네, 새해 네, 첫날부터 합격입니다. 최근에 공학 관련된 지원자 중 가장 좋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제 기억으로 봤었을 때. 네네. 기훈 씨, 네.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진짜 생각한 것만큼은 긴장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봤구나. 네. 뭐지 이 반전의 느낌? 의외인데? 방송이. 체질인가? 모의 면접 보면서 가장 좀 대답하기 곤란했던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전에 경험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었을 때 그때 진짜 기억이 딱 안 나더라고요. 원래 평소에는 그런 경험을 좀 주로 하긴 했는데 이게 면접에서 이제 질문으로 들어오니까 기억이 안 났던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떤 우리 선생님 삼촌이 하신? 네, 맞습니다. 삼촌 또 그러니까 뭐 그 단점 극복하는 과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앞으로 이런 게 당연한 질문들이 될 거예요. 많이 받을 거고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쓴다 그러면. 그런데 그거를
생각이 안 나서 저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면접관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네. 뭔가 이거 사실을 쓰지 않아서 저렇게 당황하고 말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저는 약간 아까 후자 쪽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마이너스를 당하겠어요? 진실성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소개서 쓰실 때 이런 질문까지 다 염두에 두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다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경험 하셨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회장님 이번에는 기훈 학생 그 면접 본 것 중에서 좀 잘했던 답변이 있었다면 꼽아주세요. 첫 번째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나서 우리 좀 그 자기 개발적인 부분에서 좀 물어봤었는데 왜 2주에 1시간씩 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있었을 때 뭐 비교적 제가 봤을 때는 좀 몰입해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뭐 비교적 뭐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신 것 같고 뭐 그게 큰 흠이 되지는 않았어요. 큰 흠이 된 건 아니지만 뭐 본인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사정에서 좀 설명을 잘 하신 것 같고 당황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는 좀 개발자는 아니었지만 개발자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좀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회사에 좀 필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또 우리 직업 기초 능력에서 기술 능력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호기심이 넘치는 사람, 그다음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뭔가 이제 기획 쪽에서 요구되어지는 시장에서 요구되어지는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처지거든요. 자꾸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회사가 뭔가 어떤 정체가 되는 어떤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전형적인 개발자의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약간 회사가 뽑고 싶어하는 개발자의 모습들, 자기 개발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 과제에 뛰어들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자세에서 이미 게임 끝이라는 어떤 느낌. 아, 이 친구는 개발자가 맞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잘 대처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높은 점수를 준 이유가 뭐냐면 네. 계속 이렇게 저희가 추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뭐 긴장을 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답변에서 당황할 수 있는데 계속 차분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다르거나 이런 팀워크를 할 때 좀 갈등이 없겠다, 좀 비교적 잘 헤쳐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높은 점수를 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기훈 씨 취업 준비하시면서 네. 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시스템 개발 분야를 준비하면서 영어도 중요한 것 같은데 영어적 역량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영어 사용 수준. 보통은 영어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에요. 일단 개발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자체가 언어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개발자들이랑 같이 한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한번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같이 일했던 그 개발자가 거의 영어를 못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단어를 몇 개 안 써요. you, I, this 한 요 정도를 쓰는데도 되게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개발을 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대받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냥 이게 국내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일본, 미국, 뭐 중국 뭐 하다 보면 다 결론적으로 영어로 소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영어를 못해서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뭔가 급여를 더 받을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내가 좀 더 원하는 보직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좀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측면이지 아 이걸 못하니까 얘는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된다면 네. 읽고 쓰고 뭐 듣고 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되더라도 회사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기 개발 좋아하시니까 자기 개발 차원에서 네. 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수준이라면 네. 네, 좀 나중에 좀 더 우대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없으시다면 네. 우리가 이제 기훈 씨 이제 취업 빨리 이제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삼촌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
저도 뭐 이런 자리도 갔고 뭐 취업 캠프에서 모의 면접도 하고 실제로 면접관으로도 이제 가서 만나는 그 지원자들을 보면 대부분 긴장도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뭐 당황하고 이런 것들 보이는데 진짜 근래 보기 드물게 기훈 씨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해서 그러니까 체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거는 본인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칭찬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훈 씨가 이런 원하는 회사 들어가고 그러려고 그러면요 한 3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책은 계속 많이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살지 못했던 세상들이 앞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럴 때 기훈 씨한테 어떤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그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뭐 학교 생활 이제 마무리 잘 하면서 이제 끈질기게 도전하는 거 이제 그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학생 회장님, 저는 면접의 상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되게 안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약간 힘 빠지게 볼 수도 있거든요. 조금은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조금은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도 좀 필요해요. 약간 적극적인 어떤 자세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답변을 얘기할 때 약간 좀 아쉬웠던 답변 중에 하나는 좀 팔로워에 대한 어떤 걸 얘기했었을 때 사실은 답을 잘 못했어요. 그 전까지 제가 좀 A+를 좀 생각하고 있다가 점수를 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원으로서 어떤 기여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 내 할 일을 다 했다. 보다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팀원으로서도의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아쉬웠고 그런 부분에서 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2가지를 좀 느꼈는데 현재 이건 본인의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점이 좀 낮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2, 3개월에 한 권이라는 게 시험 기간까지 하게 되면 한 학기가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럼 학기당 결론 한 권 정도를 읽는다는 걸 가지고 나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나의 어떤 주변의 어떤 기준점을 너무 낮게 내가 평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다음 아까 팔로워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을 때도 그냥 팀원이면 자기 할 일만 다 하면 끝이지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내 주변만 너무 살펴보지 마시고 나보다 좀 더 뛰어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스탠다드와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좀 바라보면서 본인의 어떤 기준점을 설정해 보게 되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훈 씨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면접 이렇게 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뭐 자기소개 영상부터 자기 뭐 소개서, 첨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의 그 조언이 기훈 씨가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정말로 되셨길 바라면서요. 꼭 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